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제3강으로 들어가서 한반도 우리나라의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지형, 문득 작년 1학년 때 여러분들 1학년 9반 학생이었던 지형이라고 하는 학생이 생각이 나네요. 농담처럼 너는 나중에 한국 지리랑 세계 지리를 해야 되겠네 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국 지리를 수강하고 있더라고요. 지형아, 수업 잘 들어.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뭐 산은 어떻고 뭐 하천은 어떻고 또는 뭐 제주도는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데 사실 걱정이 조금 많이 돼요. 아마도 지금 하는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 기우일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할게요. 뭐 딴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이게 수업하고 관련된 거예요. 수업 얘기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과, 이과가 뭐 나뉘어지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분명히 뭐 이공계 대학, 자연계 대학, 그다음 뭐 사범대학, 인문대학 또는 뭐 경영대학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지리를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자연계나 이공계가 아니라 인문계로 대학을 진학할 학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학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과학 쪽이 조금 약하거나 심지어 과학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 지리를 공부할 때 과학을, 특히 지구과학을 하면 또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국 지리는 분명히 사회탐구 과목이죠. 평범한 인문계 학생들도 수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국 지리는 지리지 절대 과학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평범한 인문계 학생인데 충분해요. 한국 지리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한국 지리 지형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왜 자꾸 과학스럽지? 뭐 이걸 어떻게 다 알지?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그런 학생은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지리를 지구과학처럼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 지리는 인문계 과목, 그냥 한국 지리답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수업 잘 따라오시면 돼요. 다만 아무래도 이제 약간은 과학스러운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다 보니까 용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낯선 것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국 지리는 절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고요. 그리고 낯선 건 시간이 지나야 익숙해져요. 물론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봐야 되겠죠. 사람 얼굴을 봐야 익숙해지고 그래야 친해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조금 서글퍼지려 그러네요. 여러분들하고 조금은 친해지고 싶은데 거의 일방적으로 선생님 이렇게 얼굴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선생님도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영상이 언제쯤 이게 공개가 될지. 5월 초쯤에 이제 막 공개가 될 건데 여러분들 그때 수강 신청을 하게 될 건데, 수강 신청이 아니라 이제 이 강의를 보게 될 건데 아마 강의를 보고 열흘쯤, 보름쯤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이대로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이 되면 학교에 와야 되잖아요. 물론 학교에 와서도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을 머지않은 그 미래에 직접 얼굴을 보고 조금 더 친해졌으면 좋겠네요. 자, 뭐 이제서야 하는 말이지만
어떻게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을 할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선생님보다 수업을 더 깔끔하게 잘한다고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현재 EBS에서 수능 특강 강의를 하고 있는 친구가 선생님 대학교 동기거든요.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98학번. 그래서 그 친구가 선생님보다 잘한다고 인정하는 건 뭐 자존심도 좀 있고, 그다음에 나름 선생님도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걸 내가 인정하기 좀 그렇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건 괜찮아요. EBS 수업도 들어보고 선생님 이거 강의도 들어보고 어떤 수업이 더 좋은지, 더 이해가 잘 되는지 뭐 비교해 보는 건 괜찮은데 그걸 선생님 입으로 말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EBS 강의를 그대로 가지고 올까 제일 편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나와 함께 선생님하고 함께 1년 동안,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내년에 세계지리를 선택해서 내년에도 봐야 되는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 다음에 EBS 강사 얼굴만 보여주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친해질 기회를 이렇게 빼앗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많이 어색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의외로 부끄러움이 많은데 되게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형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이렇게 얼굴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얼굴을 봐야 좀 친해지는 거니까. 그래야 시간이 지나야 익숙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몇 번 들었다고 선생님 얼굴 익숙해졌죠? 물론 원래 알고 있던 사람도 있겠지만,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반도 지형 처음에 나오는 낯선 용어들 처음에만 어려운 거지.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처음에는 가볍게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구나, 그냥 이런 말이 있는가 보구나 넘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뭐 세 번째 볼 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깊이를 더해가면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첫 만남부터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내심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인내심은 평범한 대한민국 인문계 학생이라면 누구나 있는 거예요. 자, 자신감을 가지고 한반도의 지형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3강은 자, 산지 지형하고 한반도의 형성하고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한반도의 형성은 뒤에서 이어지는 전체 지형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조금은 자세하게, 조금은 꼼꼼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 이거 2시간, 그 다음에 산지 지형 1시간 정도 해서 3시간 정도의 내용 설명을 끝낼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강의는 뭐 선택 사항으로 이렇게 만들어 뒀거든요. 문제풀이는 들을 친구들만 들어라. 그리고 우리 3강도 문제풀이는 역시 선택으로 놔둘 거예요. 하지만 다른 강의랑 달리 우리 3강은 문제풀이도 꼭 봐줬으면 좋겠어요. 낯선 내용이다 보니까 자주 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혼자 보는 것보다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도 풀면서 해결하면서 한 번 더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낯선 용어들이 나오는데 곧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멘탈이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따로 정리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차피 뭐 일시정지 같은 거 하면서 내용 정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들어는 봤을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때 미처 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으면 이번 기회에 큰 뼈대라도 한번 잡아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지형을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암석이에요. 암석. 돌덩이. 뭐 조그마한 돌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형이라고 하는 건 뭐 커다란 산, 큰 강 뭐 그런 걸 말하기 때문에 우리 땅, 지각을 이루고 있는 암석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돼요. 다시 우리 지금 지구과학 하는 거 아니에요? 겁먹지 마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 하는 거니까 일단 강의를
보세요. 객관적인 마음으로, 중립적인 마음으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에 꼭 외워야 되는 거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그것만 외우셔도 돼요.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암석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암석은 정말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자, 세 가지라고 적을게요. 세 가지밖에 없고요. 익숙한 것부터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것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암석의 종류는 형성 과정을 가지고 분류를 한다 그랬죠. 화성암이라는 게 있어요. 화성암. 자, 화성암은 글자 그대로 불화자, 뜨거운 게, 성, 이룰 성자, 어떤 뜨거운 걸로 이루어진 암석이에요. 물론 지금도 뜨거운 게 아니라 어떤 뜨거운 게 변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자, 뜨거운 거, 용암, 마그마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한다. 화성암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런 화성암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겁먹지 마세요. 세 가지에서 이렇게 가지가 더 쳐진다 그래가지고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단어를 좀 적어놓고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화성암이 만들어지는 건 다시 그 뜨거운 마그마나 용암이 어디에서 식느냐, 그 암석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하나는 화산 활동으로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나오면 그걸 용암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빵 터져서 용암이 막 나와가지고 지표면에서 식는 암석이 있어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화산암이라고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출암이라고도 그래요. 자, 참고로 이런 용어를 뭐 단답형으로 써라 또는 이게 선택형 문제에서 얘가 정답을 가르는 핵심 내용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문제를 내다 보면 뭐 내신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교육청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뜻인지는 알아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으니까 지금 적어주는 거지 이걸 뭐 지금 당장 외우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화산암, 분출암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그마는 에너지가 많은 땅속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마그마가 많이 만들어졌다가 땅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압력이 세지면 물론 그 위에 있는 암석 중에 약한 부분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뚫고 올라오는 걸 관입이라 그래요. 관입. 자, 그래서 화산암하고 상대되는 개념이 관입 뚫고 올라오는 중에 아예 땅을 다 뚫고 올라오지 못하고 밑에서 이렇게 식는 암석도 있어요. 땅 위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관입하다 식었다 그래서 관입암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하 깊숙한 곳에서 깊을 심자예요.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졌다. 이룰 성자 심성암이라고도 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화산암과 관입암은 상대되는 개념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화산암의 대표적인 암석 이름만 적어볼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뭐 흔하다면 흔한 암석이에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암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수학여행 가서 제주도에서 지겹도록 봤던 거 뭐 지겹다기보다는 아마 신기하게 봤겠죠. 돌담 같은 것들이 다 새까맣고 그랬잖아요. 자, 현무암이 대표적인 화산암이에요. 그 다음에 심성암의 대표적인 거 얘는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불이 식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화강암. 됐죠? 자, 여기서 모르는 거 약간 낯설 뿐이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이고 얘는 이제 지하 깊숙한 곳이에요. 그리고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그 깊이는 지하 뭐 10km, 뭐 20km 굉장히 깊어요. 땅이 뜨거워야 이 암석이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마그마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점점 이렇게 마그마가 많아지면서 압력이 세지면서
땅의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오다가 뭐 중간에 이렇게 마그마가 모여 있는 곳이 생기는 게 보통이에요. 잠깐 모여가지고 힘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다시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땅 위로 올라와서 얘가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용암이 막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꼭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화산 지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는 마그마, 자, 이렇게 뚫고 올라와서 흐를 때는 용암이라고 한다. 마그마하고 용암은 같은 거지만 위치가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도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그마가 지하 깊숙한 곳이나 아니면 뭐 뚫고 올라오는 여기에서 이렇게 식어서 만들어지는 게 화강암. 화강암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이 관이밤이 화강암이에요. 그 다음에 땅 위로 올라와 가지고 지표면 근처에서 화산 지형을 이룬다. 이 암석이 분출암, 화산암.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화산암은 현무암이다. 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더 적고 다음 암석으로 넘어갈게요. 자, 뮤라고 써 있지? 언제 저렇게 썼을까? 선생님은 깔끔하니까 정확하게 지울게요. 왜 안 지워지지? 지우개. 어떻게 지워야 돼? 이거 누르면 다 지워질 텐데? 이건가? 아닌데? 여기지, 여기. 자꾸 헷갈려. 여기 아이콘이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화이트보드는 여기 아이콘을 써야 되거든요. 부끄러워라. 자, 지우고요. 네. 자, 그리고 현무암처럼 이제 분출암, 화산암은 처음에 이렇게 생길 때부터 땅 위에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생기고 나서 화산 폭발이 멈추고 나면 이제 비가 내리고 빗물이 모여서 하천이 돼서 흐르고 그러면 침식작용, 운반작용 계속 깎이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기서 조금이라 그러면 인간 단위가 아니라 지구 차원에서 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기자마자 곧바로 깎이기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깎여서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현무암이 지표면 근처에 남아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구 역사에서 보면. 자, 그래서 현무암 같은 분출암은 최근에 생긴 거다. 최근에 생긴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주도 우리 한반도 전체적인 나이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완전 햇병아리예요. 갓난아기 수준이에요. 정말 어려요. 그 제주도는 독도도 마찬가지고 울릉도도 마찬가지고 백두산도 마찬가지고 한반도에 있는 보통 평범한 암석들은 나이가 뭐 10억 살, 뭐 5억 살 그러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100만 살도 안 됐어요. 100만 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현무암 같은 분출암은 현재 지표면에 남아있는 것들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거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화강암은, 침성암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져요. 깊이는 뭐 10km, 20km 엄청 깊거든요. 그런데 화강암이 오늘날 지표면에 드러나 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하 깊숙한 곳이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는 동안 위에가 다 깎여 나가서 화강암이 지표면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강암은 뭐 아주 까마득한 과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무암하고 비교하면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게 위에 있는 부분들이 다 깎여 나가서 지금 땅 위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화강암 우리 주변에서 화강암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화강암은 산이에요. 산.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 서울 북쪽에는 북한산, 서울 남쪽에는 관악산. 관악산 화강암산이에요.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다 산 자체가 이게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흙이 별로 없어요. 화강암의 특징이에요. 뒤에 가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할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별거 없죠. 별거 없죠. 자, 이제 다음 암석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암석. 자, 칠판을 또 띄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암석은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구분했으니까 퇴적암이라는 게 있어요. 퇴적암. 퇴적이 뭔지는 다 알죠. 뭔가 자꾸 쌓이는 걸 퇴적이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 퇴적암의 가장 큰 특징은, 자, 퇴적암은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뭔가 쌓이는 장소. 자, 무언가를 깎고 침식해서 운반해서 그 다음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을 가장 많이 하는 거, 가장 활발하게 하는 건 물이에요, 물. 빗물이 내리고 빗물이 계곡으로 모이고 계곡이 모여서 하천이 되고 흐르면서 계속 깎고 운반하고 그 다음에 물의 힘이 약한 곳에 가서는 쌓아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퇴적암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은 비록 육지지만, 자, 예를 들면 뭐 우리 학교가 운동장이 실제로 퇴적암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에 지금 퇴적암이 있어요. 땅을 파봤더니 퇴적암이야.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가 지금은 육지지만 바다보다 해발 고도가 높지만 퇴적암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물 아래였다는 뜻이에요.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런 걸 보고서 이제 학자들이 지구의 과거 또는 이 지역의 과거를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퇴적암이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는 과거에 물 밑이었다. 또는 그 퇴적암에 바다에서 사는 생명체의 화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과거에 바다 밑이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문득 생각이 난 건데 한국지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알아두면 뭐 재미있는 거니까 이야기를 조금만 하자면, 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이죠. 히말라야 산맥은 왜 생겼죠? 아시아 대륙하고 그 다음에 그 인도 대륙하고 충돌하면서 찌그러진 거잖아요. 참고로 인도는 원래는 아프리카에 붙어 있다가 점점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아시아랑 부딪힌 거예요. 대륙 이동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은 이제 원래는 아시아하고 인도 사이에 있는 바다였는데 얘가 충돌하면서 거기가 찌그러지면서 산맥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되게 높은 곳, 막 해발 고도가 7,000m 그런 데 가서 보면 조개 껍데기 화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먹고 버린 게 아니라 조개 껍데기 화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높은 곳이지만 과거에 분명히 바다 밑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퇴적암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퇴적암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는 과거 언젠가는 물 밑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런데 이런 퇴적암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두 가지로. 뭐 이제 여기서 암석 이름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얘가 물 밑에서 쌓이는데 쌓이는 장소가 크게 두 군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쌓이느냐에 따라서 그 퇴적암은 참고로 지층이죠. 층층이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런 퇴적암 지층의 성격이 달라져요. 어디서 쌓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는 바다에서 바다에서 형성된 지층 퇴적암이 있고요. 이걸 우리가 해성층이라고 불러요. 해성층. 그 다음에 반대로 육지에도 물이 있죠. 호수 또는 늪.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이 짧다 보니까 어떤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인식하기는 좀 힘들어요. 뭐 지구 자체가 변하는 거, 크게 변하는 거.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호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힘을 받는 곳에 호수가 만들어지면 지층이 계속 아래로 휘면서 계속 아래로 꺼지면서 계속 쌓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의외로 그 호수에서도 굉장히 두껍게 지층, 퇴적암층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해성층하고 달리 육지에서 만들어진 퇴적암 지층도 있다. 육성층이라고 불러요. 육성층. 됐죠? 자, 이제 여기다 또 살만 조금 보탤게요.
자, 이제 조금 뒤에서부터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제 암석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지층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퇴적암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해성층은, 주요 해성층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해성층은 딱 하나밖에 없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육성층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해성층 하나를 외운 다음에 나머지 건 다 육성층이야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뒤에 가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이 해성층은 과거에 바다에서 살던 뭐 조개, 그 다음 뭐 이렇게 삼엽충, 암모나이트 뭐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중요한 지하자원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성층에서 나오는 지하자원, 우리나라 해성층에서 나오는 지하자원, 얘가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자, 여러분들 석회암으로 뭐 만들죠? 자원이니까 석회암으로 뭐 만든다? 자, 우리나라가 자원이 되게 적은 나라죠. 하지만 석회암만큼은 되게 풍부해서 이것만큼은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뭐냐면 시멘트. 그래서 우리나라 중요한 지하 자원이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역시 어려운 거 없죠? 다 알고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암석은 형성 과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암석, 변성암이에요. 변성암. 자, 변성암은 자, 이름 그대로 성질이 변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변했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다른 종류의 암석이었는데, 원래는 화성암이나 퇴적암이었는데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성질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에 이제 변성암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많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편마암이에요. 편마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성암은 그냥 편마암이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돼요. 실제로 뭐 문제에서 어떤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시할 때 변성암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편마암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이 편마암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또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암석이 힘을 받는다, 압력을 받는다. 그러면 그 땅에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봐봐요. 이렇게 땅덩어리가 있어요. 자, 우리 한반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한반도. 남북으로 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한반도가 동쪽과 서쪽에서 힘을 받으면 그 힘에 대한 흔적이 남아요. 얘가 뭐 고무도 아니고 뭐 스프링도 아니고 이렇게 힘을 줘서 당겼다가 놓았더니 원래도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힘을 받으면 반드시 그 흔적이 남는데 지층이 휠 수도 있고 뭐 지층이 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그마한 돌멩이가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뭔가 줄무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줄무늬는 또는 그 흔적은 어느 방향으로 생기냐면요. 자, 뒤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거든요. 동쪽과 서쪽에서 힘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휘겠죠.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산줄기가 만들어지는데 또는 단층선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동쪽과 서쪽에서 힘을 받으면 남북으로 세로 방향으로 그 흔적이 남아요. 그러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편마암이라고 하는 건 이 편자가 얇게 썬 조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돼지, 고기, 편육 얇게 썬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얇은 어떤 흔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힘을 받았기 때문에,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열과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성질이 변하면서 이렇게 줄무늬가 만들어졌다. 됐어요? 자, 그럼 이 줄무늬가 당연히 불규칙하게 되게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리고 편마암은 예뻐요. 그래서 편마암은 이제 주로 어디에다 쓰냐면은요, 우리나라에 되게 많기도 하고, 우리 정문에서 올라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쭉 올라오다 보면 이제 뭐 왼쪽에 이렇게 꽃들 심어져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도 이렇게 꽃들 심어져 있고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걸 화단이라고 하죠. 우리 꿈담길에도 당연히 이렇게 산책로 옆에 어떤 경계 지역에 돌들이 놓여 있잖아요. 그런 돌이 대부분 편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오거든, 개학을 하거든, 정말 학교 등교하면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한번 봐보세요. 편마음들이 있으니까 정말 줄무늬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계약하는 재미가 하나 생겼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편마암, 변성암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얘도 중요한 포인트 한 두 가지만 이제 덧붙여 줄게요. 자, 첫 번째는, 자, 변성암은 원래는 다른 암석이라 그랬죠. 원래는 다른 암석.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단면도를 그리면 지표면이고 지하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암석이 있는데 얘가 성질이 바뀐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질이 바뀌지만 열과 압력을 한번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땅 밑에서부터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얘가 마그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없었지만. 그럼 얘가 점점 부피가 커지면서 이 암석에 압력을 가해요. 그리고 마그마는 뜨거우니까 열도 가해요. 그러면 이 마그마 주변부터 해가지고 암석의 성질이 바뀌게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원래는 다른 암석이었으나 마그마 같은 게 관입하면서 얘가 성질이 바뀐다. 변성암이 된다. 됐죠? 그래서 마그마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이제 변성암, 원래 있던 암석이 먼저 있었을까? 그렇죠? 성질이 변하긴 했지만 이 암석은 원래부터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성암의 가장 큰 특징은 나이가 많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암석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게 변성암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건 그냥 뭐 논리적인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뭐 실제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얘가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뒤에서 정리하겠지만 한반도 전체의 40%가 넘어요. 40%가 한 가지 암석 변성암이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 중에 편마음으로 이루어진 지형이 되게 많아요. 여기저기에 되게 많아.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암석의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여기를 바탕으로 뒤에서 조금씩 이제 살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을 잘 하려면 여기까지 뭐 별로 한 건 없잖아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면 영상을 빠른 배속으로 다시 돌려보시든지 해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영상 한번 끊고 뭐 이어 붙이든, 아마 시간을 확인하면 아마 다른 영상을 이어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할게요.